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오전 11시를 막 남겼습니다. 어저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에서는 이른바 2018년에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에 있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에 대한 결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당선자 송철호 그리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현장 실행 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경찰청장 두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실형 3년씩 그리고 민정수석비서관실의 백원우 비서관은 징역 2년의 실형, 기타 여러 비서관에 대해서도 각기 유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땅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느냐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재판 지연 행위입니다. 2020년 1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공소 제기가 됐습니다. 2020년 1월에 공소 제기되고 2023년 11월에 판결이 선고됐으니까 1심 판결이 3년 10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그 사이에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3년 10개월이 1심 판결에 그런 기간이 소요됐다. 이는 재판 지연으로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일단 들여다봐야 됩니다. 처음 재판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걸 1년 4개월 동안 공판 준비 절차를 6번 했어요. 이 공판 준비 절차는 뭔가 하면 이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과 증거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일정으로 하느냐 하는 이거를 당사자,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과 상의하는 절차인데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왜 6번 걸립니까? 그 1년 4개월을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본인이 그 직을 떠나는 이게 인사 이동 그러니까 내가 이 사건 더 이상 못 맡겠다 회피해 버렸어요. 그 다음 부장판사가 똑같은 방법으로 1년 반을 또 뭉개게 됐습니다. 비로소 금년 들어와 가지고 금년 3월인가 4월부터 본안 심리가 들어가 가지고 어저께 그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 지연이 죄가 되느냐 따져봐야 되는데 명백한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동시에 모든 법관은 재판을 신속히 공정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게 헌법상 의무입니다. 그게 법관은 모름지기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선거 부정선거 개입 같은 것은 시한이 빤히 내려다보기 때문에 이게 신속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임무를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그 부장판사 적어도 2명 이상은 이게 김명수 체제 아래에 이게 파벌 인사의 주역들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 감독권을 소홀히 한 직무유기 혐의가 있고 적어도 두 부장판사는 고의로 이 재판을 지연한 이게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마땅히 전 대법원장과 그 부장판사들을 처벌해야 되고 지금 민주당이 걸핏하면 탄핵을 끄집어내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탄핵감이 이거야말로 법관의 탄핵감인데 민주당에서는 입도 뻥끗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느냐.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서 이게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그 꼭대기 주범이 문재인이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재판을 어떻게든지 질질 끌고 그리고 종당회는 무죄로 폐기 처분하는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는데 따라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주범은
주범은 두말할 필요 없이 문재인이고, 그리고 기소에서 빠진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까지도 그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문재인 검찰 아래서 거기까지 수사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소가 되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궁지에 몰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 수사팀을 해체하는 이런 와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마지막에, 결국 쫓겨나기 마지막에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에게 이걸 기소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성윤이 뒤로 빠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검찰총장은 직권을 발동해가지고 서울지검 차장검사로 하여금 기소명령을 해가지고 기소돼서 이게 어제 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문재인을 조사한다라든지 임종석을 조사한다라든지 조국을 조사한다라든지 하는 것은 문재인 검찰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1심 판결도 이런 식으로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범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7년 5월에 대통령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해 가을부터 수시로 비서실에 대해서 2018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송철호 변호사가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 등에 7차례 낙선을 했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좀 많지만은 친형과 친구처럼 지낸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 이상 이 내 권력 아래서 울산시장 선거에 마지막으로라도 나와서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보고 싶다. 이걸 여러 차례 비서실장과 관련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신호입니다. 이 신호에 따라서 결국은 청와대 비서실에 8개 부처가 달려들어가지고 공약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로 경쟁에 나선 사람이 있어요. 임모, 그 당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임모를 송철호 후보가 경쟁해서, 당내 경쟁에서 내려앉히기 위해서 일본의 오사카 총영사 자리, 무슨 센다이 총영사 자리 아니면 국영기업의 임직원을 주겠다 하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내려앉히고, 그래야 국민의힘당 후보인 김기현 후보가 공천을 받는 날을 기해 가지고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김기현 후보와 그 주위 사람들의 부정부패 사건의 일람표를 만들었어. 울산경찰청에 내려보내가지고 공천이 발표되던 날 울산경찰은 당시 현직 시장으로 했던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이게 전국 신문방송에 대서특필되고, 그래야 그 선거는 하나만 하는 선거로 송철호 후보가 압승됐지요. 김기현 후보 쪽의 사건은 진작 전부 무혐의로 결판이 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시발과 과정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의 작동의 배경과 힘은 문재인 대통령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형법상으로 큰 테두리의 공모 공동정범의 우두머리다. 따라서 어제 판결은 문재인을 빼놓고 임종석을 빼놓고 조국을 빼놓은 판결이, 이건 반드시 추가적으로 검찰이 조사해서 그 세 사람도 기소하고 마땅히 판결이 다시 추가해서 나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공범 개념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법 30조에는 두 사람 이상이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였을 때 이걸 공범이라고 그러고, 처벌은 그 각각을, 예를 들면 절도 사건의 공범이라면 각각 그 절도죄에 정해져 있는 형의 범위 안에서 각각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공범이라고 하는데, 가장 전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범은 예를 들어서 A, B, C 세 사람이 어떤 금고를 털기로 했다. 그래서 A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B는 열쇠를 따고 C는 안에 들어가서 훔쳐 나오면, 그리고 A가 준비하게도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간다. 예를 들면 이렇게 딱 세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합의함. 요게 공범의 하나 폼인데, 공모 즉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A, B, C 셋이 A와 B가 먼저 어디를 털기로 합의했다. 또는 A와 B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익에서 그런 범행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B가 C에게 이렇게 됐으니 너도 여기에 가담해가지고 요 일을 맡아달라. 이 경우에 A하고 C는 얼굴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있었던 일은 B로부터 C가 듣고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전체를 A, B, C를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 친구인 송철호 변호사가 어떻게든지 이번에 울산시장에 당선돼야 되겠다. 자, 그러면 그 밑에서 그것이 어떤 신호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해석이 되지요. 그럼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 그때만 해도 임기 초에 이것이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리라고는 인식을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공약은 우리가 맡고, 그 다음에 이게 이 김기현 반대당 후보에 대한 비사실은 첩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있어서 특별한 공약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이걸 전부 각각 분담해갖고 각각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공모 공동정범의 개념에 들어가고 그 우두머리는 문재인이다. 피할 길이 없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 회부하고,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사건 당초에 수사를 맡았던 수사부를 해체하고 온갖 방해를 했습니다마는 간신히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기소 명령을 해가 요 사건을 이런 정도로 살려놨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에 있어서는 검찰이 추가적인 조사를 지금 신속히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이 효시, 신호로서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 말끔히 깨끗이 정리되고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된다. 그가 비록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건의 개입 정도는 민망한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저리 가라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 나라의 사법 질서를 근간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대통령 권력은 뭐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검찰이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한 수사를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